안녕하세요. 꽃언니예요. 오늘은 플로리스트와 이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직을 했었던 경험들에서 왜 이직을 했는지랑 그리고 이직 시 주의사항 같은 거 더 이제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 그런 거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7년 차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직을 한 게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짧게 짧게 일했던 곳도 있었고 길게 일했던 곳도 있었는데 먼저 맨 처음 들어갔던 곳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예. 그 삼청동에 있는 꽃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오해 때문에 이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직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서 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냥 여기서는 얘기할게요. 그때 제가 이제 일을 했을 때 사장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고 여러 가지 본인 개인적인 업무 같은 것도 시키셨었어요. 이제 네, 제가 일을 착하게 잘 해드려서 사장님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도 부탁을 하셔서 도와드렸었는데 이제 그 오해가 있었는데 그 시제 있잖아요. 밤에 이제 사장님이 시제를 다 계산해서 금고에 넣어놓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아직 오픈하고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는데 근데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돈이 없어졌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CCTV도 다 있고, 금고 이렇게 밝히는 CCTV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다 그 CCTV도 보고 했는데 아무도 금고를 건드린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저랑 그 새로 오신 분이랑 그렇게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 준비하느라 금고에는 신경 쓸 시간이 없이 일을 했는데 이제 며칠 동안 돈이 맞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트러블이 생겨서 관두게 됐어요. 사장님이 해고시키셔가지고.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약간 법정 다툼도 있으셨고 또 그 알코올 약간 중독 비슷한 가게에서도 막 술을 좀 드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민한 상태에서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증거도 나오진 않았는데, 예, 그런 직원을 의심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관두게 돼서 엄청 당황스러웠고, 저는 첫 그 직장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돼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날 낮에 이제 일 마치고 나오면서 엄청 많이 길에서 울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막 울면서, 울면서 집으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생기시면 내가 떳떳하다면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경력이 얼마 없었을 상태여가지고 당장 관두게 되면은 이제 다른 직장 구하는 게 되게 저는 걱정스러웠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뭐 네, 그 뒤로는 빨리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오래 일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은 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서는 정말 저를 잘 뽑아주셨고 되게 잘해주셨어요. 사장님이 엄마처럼 이렇게 잘해주셨고 여러 가지 많이 알려주시고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관두게 된 거는 되게 사소한 일 때문에 관두게 됐어요. 정말 사장님이랑도 되게 친해지고 스스럼 없이 같이 이렇게 손발 맞춰서 일을 했었던 곳이었는데 정말 여자끼리라 그런지 정말 사소한 문제였거든요. 그 선글라스 때문에 관두게 됐어요. 그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선글라스를 구매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서로 골랐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사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샵에 놓고 며칠 있다가 그 선글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쭤봤더니 내가 써보니까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다 사장님이. 그래서 그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사려고 했었던 그런 거였는데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때 관둬야 될 상황이라서 그랬었나 봐요.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분은 몸도 안 좋고 하시니까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되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 샵이 별로 크지 않은 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같이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두게 됐어요. 그 사소한 일로. 아, 저도 그때는 경험이 많이 없었고, 많이 생각도 어렸죠. 그래서, 네, 관두게 되려면 그런 사소한 문제를 통해서도 관두게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옮겨야 될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른 곳에 옮기게 됐는데 그곳 사장님은 되게 일을 제가 경험했던 데 중에 가장 일을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혼자 공간 장식도 하시고 뭐 조경도 하셨고 호텔 같은 데도 꾸미는 것도 하시고 네, 샵 운영 경험도 오래되셨고, 그래서 배울 게 많은 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왜 관두게 되었냐면은 그 사장님은 조금 그 월급적인 부분에서 본인한테 이제 배워가는 게 많으니까 나는 이 정도 금액만 주고 싶은데 이제 저는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 금액으로는 안 돼서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제 실력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월급도 많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도 그것조차도 이제 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5월 5일인가 어버이날인가 그 5월 달이 돼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5월 어버이 시즌 지나면 관두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저는 바로 다른 곳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관두게 되었는데, 또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게 돼서 그 사장님이랑은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제가 그때 맨 처음 영상 올렸던 곳 있죠. 거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일하게 된 곳이었어요. 거기서는 혼자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 남자 사장님은 엄청 잘해주셨어요. 최선 다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두게 된 이유는 계약이 종료돼서 건물이랑 이제 매장이 철수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관두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은 인사동입니다. 제가 인사동에서도 인사드렸죠. 되게 좋아했는데 또 그곳도 한 12년 정도 인사동에서 일을 하셨던 곳이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제가 간 후로 가기 전부터 이제 매장을 접느냐 마느냐 그런 많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고 계신 일들이 있었어요. 매장이 꽃집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훨씬 많은 그런 매출이 나오는 매장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곳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으셔서 또 매장을 정리를 하게 돼서 저는 가서 이제 매장 정리하는 거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폐업을 하게 돼서 또 간두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온 곳은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죠. 대학가에 있는 꽃집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이 꽃집에 갔을 때 제가 꽃집 스타일을 좀 바꿔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어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구하게 된 꽃집이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 꽃집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드렸었거든요. 그 꽃집에 옛날 조화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봤을 때 그 공간 활용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고 더 예쁘게 이렇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커튼 같은 것도 좀 달고 조화가 있으면 생화가 그러니까 조화를 잘 활용하면은 생화처럼 보이는 조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꽃집에서 데코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근데 자칫 정말 조화스러운 조화를 샵에다 두게 되면은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샵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위치상 그 조화 같은 조화를 놓는 게 더 시너지가 나는 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긴 해요. 왜냐면 동네 꽃집이기 때문에 너무 고퀄리티로 가게 되면은 손님들이 오히려 약간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이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음날 가보면 원상복귀를 시켜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제 음, 샵의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려면은 그 사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한테 믿고 맡기고 한번 샵을 싹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그냥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걸 잘라버리면 그 바꾸는 거는 저는 직원이니까 제 맘대로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제안했던 것 1, 2, 3이 있는데 1, 2, 3을 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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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버리면 의지가 꺾이면서 이거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평사항이 이제 나옵니다. 왜 옮기려고 하냐면 여기 CCTV가 4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CCTV가 있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CCTV를 거의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에 와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데 조금 이제 일을 마치고 힘든 일을 마치고 다 정리하고 앉아서 좀 쉬려고 하면은 바로 띠링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면은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무언에 지시당하는 느낌?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사람이 어, 생각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을 안 먹고 가서 맥도날드 맥모닝을 사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아침은 집에서 먹고 오라고 하시면서 샵에서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한 차까지는 괜찮지만 그런 식사처럼은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근데 그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그러니까 맥모닝을 먹는 거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는 거에 사람은 작은 거에 좀 많이 상처 예민하잖아요. 그 다음 날인가 엄마가 아침에 이제 아침을 거르고 가니까 찹쌀로 된 그 김밥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샵으로 들고 갔는데, 그거를 보이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먹기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카메라가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가서 그 김밥을 이렇게 오그적 먹었어요. 근데 몰래 숨어서 그렇게 싸가지고 간 그 김밥 주먹밥을 먹는 제 자신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먹는 게 죄가 아닌데 숨어서 이렇게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을 접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정했고, 또 뭐 공휴일 다 출근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근로기준법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5인 이상인 곳에서는 이제 공휴일을 쉬어야 해요. 그걸 업주가 지켜야 하고, 공휴일에 만약에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2배 임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일을 시켜도 근로자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휴일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토요일도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말 근무가 불가한 상태였고, 공휴일도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를 못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일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2월부터는 8시 반에 출근하라고 30분 출근 시간을 땡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30분을 먼저 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무 시간이 30분 늘어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직하실 때 체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래요. 면접 볼 때 나는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 뭔가 인력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그 약간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의뢰 위치가 돼서 이것저것 따지고 요구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뭐 페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과 그런 대화를 처음 만나서부터 나눈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그 만난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직을 하실 때 이것저것 내가 혼자 생각은 하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 알려드릴게요. 이제 월급은 요즘에는 다 최저임금 지켜주죠. 근데 안 지키시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조건 가지 마라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경험이 없고 경력이 없고 정말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저임금 지켜야죠. 지켜야 하고,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긴 해요. 그렇게 안 지키시는 곳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랄까 이기적으로 사장님 입장에서만 직원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웬만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시고 차라리 시간을 줄이시겠죠. 만약에 내가 그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노선에 맞춰서 시간을 줄여서 직원을 뽑으시겠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맞추는 곳으로 가야겠네요.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곳으로 가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서 요즘에 월급으로 따져서 주휴수당까지 나오죠. 이제 네, 그걸 받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감사히 여기면서 그 대신 이제 최선 다해서 일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아니면 이게 식대가 포함된 금액 그리고 빠진 금액 거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월급이 식대 포함으로 받고 있는데 식대를 빼고 나면은 그냥 최저임금과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최저임금을 받고 식대를 따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식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식대가 뭐 요즘에는 밥이 5,000원짜리 별로 없고 7, 8,000원, 10,000원 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광화문 이런 데는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걸 20일로 따져보면은 거의 20만 원, 커피값까지 하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용이 든다라는 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휴일을 일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조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나중에 이렇게 느낌 차이가 있으니까 공휴일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근무는 뭐 그 구인하실 때 미리 그 업체에서 올리시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상여금 같은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는 저는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직원이 한 명이다 하면은 잘 챙겨주셔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레슨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샵이랑 나랑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수익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부분. 저는 그 전에 남자 사장님하고 같이 했을 때 사장님이 거의 40%를 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레슨비에서 한 3분의 1은 재료비로 빠지고 그 나머지에서 거의 반반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사장님 반, 저 반. 근데 여기는 정말 잘 주시는 편이신 것 같았어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엄청 조금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임대료나 뭐 이런 걸 따지면은 또 그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레슨을 만약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샵에서 레슨을 진행했을 때 이제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고객이 생겨서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문을 하셨을 때 샵에 있는 물건으로 나갔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할 건지 좋은 사장님들 좀 이렇게 그래도 직원 이렇게 처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문에 대해서 아마 뭐 얼마를 이렇게 떼주겠다라고 하시는
사장님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는 저는 30%를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상품이 만약에 10만 원짜리가 나간다 하면은 재료비가 한 3분의 1 정도면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3분의 1은 제가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전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은 10%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고객님들은 다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려요. 근데 사실은 카드로 계산을 하면 카드 수수료만 해도 10% 정도 나가잖아요. 근데 카드 수수료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직원한테 주시는 거 감사하게 여기면 또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좀 약간 뭐랄까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나를 바보로 아나? 이런 생각? 예, 그래서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10%는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10%는 우리가 그냥 고객이 물건을 살 때도 현금으로 하면은 10%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냥 10%라고 하셔가지고 좀 거기에서도 좀 직원을 대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그러신 것 같아서 예,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음, 제가 아는 농장도 있어요. 만약에 화분 주문이 10만 원짜리가 들어오면은 농장에서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6만 원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4만 원이 그냥 고스란히 남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거 다 따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처음에는 그거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매출이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직원 월급을 챙겨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수익 창출, 네. 200, 300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직원 월급을 200, 300을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매한 제 고객님들이 사간 그런 거에 대해서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기준이 없으면 저처럼 이렇게 사장님이 제시하는 금액에 맞추게 됩니다. 네,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사장님도 그런 자신의 샵의 운영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직원에게 더 이렇게 손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찾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계속 잘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제시하는 것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일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게 계속 마음에 쌓여서. 그러면은 그런 게 쌓이지 않으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쉽게 보여서 그런 요구를 받게 하는 것도 저의 잘못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할 때 나는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나 되게 쉬운 사람이야. 나 아무렇게나 해도 돼라고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직원 판매했을 때 몇 프로다. 그리고 뭐 레슨 했을 때 몇 프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보고 답을 찾게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화해학과나 이런 교수님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비밀 댓글이나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이런 상품 판매 금액이나 이런 영업 운영에 대한 것도 아마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들어 아름아름 그냥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전문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요지는 내가 나의 월급에 대해서, 나의 몸값에 대해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당한 요구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쾌하고 인간적인 대우가 아닌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같이 일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다음에 올 직원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말씀을 드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플로리스트가 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장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는구나. 이거는 고쳐야겠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잘 못 드렸었어요. 왜냐면 오너분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치만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어른이라고 해도 내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거든요. 사장님들도 이제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시잖아요. 직원도 그 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너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편했습니다.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게 서로 좋은 꽃집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꽃게는 또 진짜 좁아요. 그 사장님들끼리도 다 아시고, 그리고 꽃시장에 가면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직원으로서 정말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나오는 것도 정말 안 되고요. 그리고 뭔가 잘못을 하면은 안 돼요. 꽃시장은 되게 좁아서, 고속터미널 꽃시장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다 만나요. 언젠가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시고, 직원도 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깔끔하게 나올 때도 그냥 뛰쳐나오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면은 다른 더 좋은 샵에 취직이 돼서 이유를 밝히시고 명확하게 끝내시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나중에 꽃시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사기당한 썰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레슨 받는 곳에서 조금 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무겁고 이직이라는 그런 주제라서 조금 무겁고 나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참고사항으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험담을 말씀드렸고요. 또 중간중간에 내 의견이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완벽하지 않고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다 배우고 한 게 아니라 저도 경험을 쌓으면서 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 올리니까요. 예, 참고하시고 또 좋은 곳에서 일하시고 또 이직도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